2019년 2회 이제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6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페르프 전달함수 요거의 극의 위치를 게르프 전달함수 요거의 이득상수 k의 함수로 나타내는 기법이 뭐냐 그랬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근궤적이라고 하는 것은 S평면에서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득상수 k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면서 특성방정식의 근을 그리는 자취, 궤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 영역의 해석이 일단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쵸? 이득상수 k 이런 꼴로 보고 특성방정식은 이제 얘네 둘이를 더하면 되는 거죠. 게르프 전달함수일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현값이 이제 원래는 1 플러스 GHS인데 특성방정식은 이렇게 게르프 전달함수 주어지면 이것이 0이거나 또는 얘네 둘이 더한 값이 0이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이제 게르프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의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k를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특성 방정식의 근이 그리는 자취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근궤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이득상수 k를 변화시켜 가면서 우리가 자취, 근의 자취를 그려보는 것은 근궤적법 1번이 맞습니다. 62번 블록선도 변환이 틀린 것을 물었네요. 자, 여기 왼쪽에 x1, x2가 그렇죠 더해져서 g가 곱해진 것이 x3가 되겠네요. x3는 x1, x2가 더해지고 거기에 x2죠. x2가 더해지고 거기에 g가 곱해져서 만들어진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x1에다가 g를 곱하고 x2에다 g를 곱해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x1에다가 g를 곱하고 그다음에 x2에다가도 g가 곱해져서 더해진 값이 x3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요 식은 요 식과 같죠? 이거 분배 법칙 이용해 주면 어차피 얘가 만들어지니까 이 두 식은 이 두 블록 선도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2번 x1의 g가 곱해져서 x2가 되네요. x2는 x1g가 되고요. x2는 x2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x1에다가 g가 곱해져서 x1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여기에서도 x1의 g가 곱해져서 x2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x1이 곱해져서 x2가 만들어진다. 같은 내용이네요. 그치? 둘은 같죠. 여기에서는 x1이 그대로 x1 나가고, 그렇죠. x1에 또 g가 곱해져서 x2, x2는 x1에 g가 곱해져서 x2, 여기도 x1에 g가 곱해져서 x2, 일단 x2는 x1에 g가 곱해져서 만들어지고요. 다시 x2에다가 g분의 1, x2에다가 여기 g분의 1을 곱한 것이 x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쵸?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는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같고 요것도 같고 이것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4번 x1이 들어가서 g를 곱하고요. x2가 더해지네요. 즉 x1g에다가 x2가 더해져서 x3가 되고요. 우변은 x1이 들어가서 g를 곱해서, 그쵸? x1과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합해진 거죠. 일단 x1에다가 x2g를 곱해서, 그쵸? 둘이 더한 것에 다시 한번 g가 곱해져서 그것이 x3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식은 이렇게 분배해보면 분명히 이건 다른 값을 갖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네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3번 다음 회로망에서 입력전압 V1, 출력전압 V2라고 할 때 V1에 대한 V2에 대한, 그렇죠? 이것은 라플라스 변압이니까 이게 전달함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럴 때 고유 주파수 오메가 n과 제동비 값을 구해봐라.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이 고유 주파수 제동비가 나오는 식 자체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써볼까요? 그 식을 암기를 꼭 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생각하자고 그랬죠? s제곱에 오메가 n제곱, 그리고 여기도 오메가 n제곱이 오는데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2 오메가 ns가 와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완전 제곱식인데 여기에 제비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제타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동비, 그리고 오메가 n이
고유 주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를 구했을 때 이런 걸로 바꿔야만 이때 고유 주파수, 제동비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전압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그 임피던스의 비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입력 관여하는 임피던스는 이 세 개가 다 관여하고 여기가 출력이니까 여기 V1분의 V1S분의 여기가 자 V2S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자 여기는 R 플러스 여기 SL이죠. SL이 와야 되고요. 여기는 C니까 여기 SC분의 1이 오고 그리고 또 출력에 해당되는 요것도 역시 SC분의 1 이거니까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자 분모에 SC를 역시 곱하는 거죠. 그래서 SC를 곱하면 여기 LCS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도 SC를 곱하면 RC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이거 분자 분모에 지금 SC를 이렇게 곱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SC를 곱해서 정리를 한 오호 이렇게 되고요. 결국 여기 요 값을 지금 사실상 S제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LC로 한번 나눠 봅시다. S제곱에 여기도 즉 여기를 LC, 여기도 LC, 여기도 LC로 나누면 그렇죠? 여기 LC로 나누고 LC로 나누고 LC로 나누면 여기가 이거 약분되면서 L분의 RS가 되고요. 결국 여기도 LC분의 1, 여기도 LC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고유 주파수 요거 오메가 n의 제곱이 되는 것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꼴에 맞게 자 색을 좀 바꿔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 꼴이 지금 요 꼴과 같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오메가 n의 제곱이 여기 LC분의 1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LC분의 1과 같고요. LC를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면 LC는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지금 얘가 400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마이크로니까 1이 되고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오메가 n을 구해보면 얘는 뭐 계산해보면 여기가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요.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제곱분의 1이 되고 요거는 여기 100으로 올라가죠. 2분의 100이 되니까 일단 50이 되네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일단 답이 됐죠. 이 상황에서 여기 지금 제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꼴 L분의 R과 그러면 2제타 오메가 n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 제타 오메가 n 이 값이 L분의 R과 같아야 되니까 여기 L이 지금 2고요. R이 100이니까 2분의 100과 같다. 그리고 오메가 n을 우리는 50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약분하면 50이 되고요. 또 이거 약분하면 1이 돼 버리면서 그렇죠? 이때의 여기 제타 값은 얘가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0.5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해서 얻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꼴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꼴을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 얘기죠. 답은 1번이네요. 1번. 64번 다음 신호흐름 선도의 일반식을 한번 구해봐라. 자 기본이 되는 문제네요. 분자에는 우리가 전향 경로 이득 요거 하나밖에 없죠. A, B, C를 곱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분모는 이제 1 마이너스 적고요. 루프를 찾아야죠.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B와 D의 곱 B와 D의 곱 기본적인 문제네요. 이것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이네요. 4번. 65번 다음 중 이진값으로 표현되는 이진값 신호가 아닌 것은 이진법으로 표현되는 신호 0과 1 이 얘기죠. 당연히 디지털 신호고요. 스위치의 온오프 신호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동작하거나 부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 이런 것들이 일종의 디지털 신호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과 상반된 말이죠. 아날로그 그렇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모양을 가지고 표현하는 신호 아날로그 신호죠. 2번이 답이죠. 2번. 66번 보드 선도에서 이득요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보드 선도로 다시 가보면요. 이렇게 이득 곡선 그 다음에 위상 곡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득 곡선이 이렇게 0데시벨과 만나는 점을 이득 교차점 그리고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도에서 만나는 점을 위상 교차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득 교차점에서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18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고요. 이걸 이등 여유라고 하고, 또 위상 교차점에서 이렇게 쭉 그어봤을 때 얘는 0dB보다는 작은 점, 그렇죠? 작은 값을 가져야 되고 이 차이만큼을 이등 여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인 점에서의 이득이 마이너스인 요 값을 우리가 이등 여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등 여유를 물었는데요. 위상 곡선이 마이너스 180에서 그 이득과 0dB과의 그 차이를 이등 여유라고 한다고 그랬죠. 4번이 답이 됩니다. 67번 단위 궤환 제어계의 개루프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변하는 경우 특성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개루프 전달 함수 주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특성 방정식 일단 만들어집니까? 분모와 분자를 그냥 더해주면 되죠. 분모와 이렇게 분자를 더한 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원래 개루프 전달 함수가 주어지면 1 더하기 GS는 0 이것이 특성 방정식인데요.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 결국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즉 1 플러스 요거 S 플러스 2분의 K는 0 이것이 이제 특성 방정식인데 얘를 이제 통분을 해보면 S에 S 플러스 2 1은 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어차피 분자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루프 전달 함수가 주어지면 분자 분모를 더한 것이 0이다. 이렇게 여러분 특성 방정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K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근을 갖느냐 이걸 지금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을 우리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결국 특성 방정식은 분모와 분자를 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자 S제곱에 분배해주면 2S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고요. 이건 S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 근의 공식 반드시 알아야죠.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한번 대입해봅니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아시죠? 짝수 공식 써서 지금 근의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하, 이 상태에서 지금 K가 어떠냐에 따라서 K가 지금 이건 음의 값을 갖는다 그 얘기죠. 여기 이 상황이면 K가 여기다 음의 값을 집어넣으면 음의 값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당연히 양의 값이니까 이거 양의 값을 갖죠. 그래서 루트 양수는 이게 실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어떤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죠. 또 K가 0에서 1일 때 두 개의 근이 모두 음의 근인가 하고 한번 0에서 1값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같은 걸 한번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2분의 1 집어넣어 보면 이 값이 이제 2분의 1이 되면서 루트 2분의 1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도 음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실근 루트 2분의 1 실근입니다. 실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더하든 빼든 음의 실근을 갖는다. 맞죠? K가 0일 때 K가 여기다 0을 이제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 되니까 한 번은 플러스로 풀게 되면 0이죠. 한 번은 마이너스로 얘를 풀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0과 마이너스 2의 근이 극점과 일치한다. 맞죠? 다음 1에서 무한대까지 여기다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값을 하나 넣어보면 됩니다. 하나 넣어봅시다. 이 같은 거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허수가 돼버리죠. 허수. 그렇죠? 허수. 그래서 음의 실수부 중근이다? 말이 안 됩니다. 얘는 실수부는 음의 값을 갖지만 여기는 서로 다른 허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근. 옳지 않습니다. 4번이 틀린 거죠. 68번 2차계 과도응답에 대한 특성근은 이런 근을 갖게 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2차 응답에 꼭 외워야 될 부분이 그때 특성 방정식 이렇게 되죠. 그때 전달함수가 S제곱의 완전제곱식 생각하자고 그랬죠. 여기도 오메가 n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는 2 오메가 ns가 오는데 이렇게 완전제곱식이죠. 근데 여기에
제비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제비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제타가 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그렇죠. 제동비 이것이 고유 각주파수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분모를 0으로 하는 것이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이제 s는 마이너스 여기 제타의 오메가 n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n의 루트 제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거 부호가 바뀌면서 어차피 여기 허수단이 여기 j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된 거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꼴입니다. 그럴 때 이때 이 s 그렇죠? 우리가 구했던 이때 s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여기 제타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클 때는 과제동 1일 때는 임계 또는 임계제동 0에서 1 사이일 때는 부족제동 0일 때는 무제동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이 감쇄비 또는 제동비 제타가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다. 뭐였습니까? 과제동이죠. 부족제동이죠. 부족제동. 순간 과제동은 1보다 클 때가 과제동이죠. 1보다 클 때. 무제동은 0일 때, 임계제동이 1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족제동입니다. 1보다 뭔가 부족합니다. 1보다 부족해요. 부족제동이 맞습니다. 3번이죠. 69번 그림의 시퀀스 에로에서 전자접촉기 X에 의한 A 접점의 사용 목적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전자접촉기 우리가 MC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일종의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를 통해서 즉 얘가 중계를 해주는 거죠. 얘가 전원이 들어오면 이 접점이 달라붙고 떨어지고를 얘가 중계 방송을 해준다 그래서 릴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접촉기도 릴레이 일종이고요. 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자,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으로 이 푸시 버튼을 지금 누르려고 하는 거죠.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푸시 버튼 누르면 전원 공급이 이렇게 이어져 버리면서 X 이 릴레이의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죠. 이 릴레이의 특징은 전원이 공급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접점 이건 지금 A 접점이 있죠. 노멀 오픈 요것은 달라붙게 됩니다. 여기 전원이 인가되면 우리가 릴레이가 여자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릴레이가 여자되면 얘가 달라붙고 또 전원 공급이 없어지면 얘가 떨어지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샥 누르면 누르면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 릴레이 X가 여자가 되고 자기 접점인 요 A 접점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원 공급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쪽을 통해서도 그럼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손을 떼면 푸시 버튼은 저절로 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떼도 전원이 계속 이 방향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기 접점이 전원 공급을 해주면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손을 떼도 계속 이 상태가 즉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둘 사이에 전원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유지한다. 그래서 자기유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유지. 그래서 이것은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그래서 1번 이 회로는 자기유지 회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죠. 70번 다음 블록 선도에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봐라. 자, 일단 전체 전달함수 구해봅시다. 자, 전환경로 얘네 둘이 곱하는 거죠. 그래서 s 플러스 2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또 1 마이너스 루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고 요거를 다 곱하는 거죠. 곱해보면 s 플러스 2 s 플러스 5분의 2가 되네요. 이렇게 돼서 요거죠. 이럴 때 이 전체 전달함수에서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 이 값이 바로 특성 방정식이니까요. 그럴 때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지금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로 보게 된다면 결국 뭡니까? 분자 분모를 더한 값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s 플러스 2에 s 플러스 5 더하기 2는 0. 이것이 이제 이거의 특성 방정식이다. 이래도 되죠. 자, 이 전체를 0이라고 놓고 실제로 해봐도 얘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다뤄봤죠. 그래서 여기서는 s제곱에 얘네 더하면 7s 곱하면 10이니까 얘까지 더해서 12가 되죠. 인수분해 해보면 s 플러스 4 s 플러스 3이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3 3번이 답이죠. 3번.
자, 이렇게 해서 70번까지 살펴봤고요. 71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